에피소드의 시작. 아키라가 게임 데이터의 자원이 자정에 사라질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진짜 이름이 쿠나이 아키라인 마왕에 대해 언급하며 뼈만 남은 듯한 모습으로 중독된 것처럼 보이며 깊은 밤에 로코 기계를 두드리고 있고 시계는 정확히 자정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다가 갑자기 푸른 빛이 나타난다. 소녀의 목소리가 모든 천사가 절망할 세계에 대해 말한다. 자정의 종소리는 시작을 알리는 멜로디다. 그리고 아키라는 그 푸른 빛을 통과한다. 갑자기 이상한 외모의 남자가 출현하고 긴 머리에 정장을 입고 한 숲속에서 깨어난다. 그는 아키라가 에피소드 초반에 언급한 마왕과 닮았다. 그는 눈앞의 풍경에 혼란스러워한다. 자신을 바라보면 볼수록 그는 도대체 자신이 무엇을 입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호수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진짜 게임 엔티티의 마왕이 쿠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 마왕은 다름 아닌 아키라다. 그는 자신이 만든 게임 세계로 들어갔다. 쿠나이는 무언가를 읽기로 결심하지만 갑자기 하나의 패널이 나타나고 그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하지만 자신의 이름 쿠나이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음을 깨닫는다. 혼잣말로 불평하며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갑자기 숲 뒤에서 절뚝거리는 소녀가 다가온다. 이 소녀는 매우 불안해 보인다. 이때 마왕은 그녀가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자 그녀가 마왕에게 빨리 도망치라고 외친다. 사건이 전개되기도 전에 하늘에서 거대한 괴물이 땅으로 뛰어내린다. 이 마왕은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 괴물을 만나자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 자신의 애완동물을 교육하라고 한다. 그러나 이 소녀는 여전히 진지하게 마왕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말하며 이 괴물은 악마라고 한다. 일이 터지고 말았다. 이 큰 악마가 마왕의 이마에 길게 베어버려 그를 화나게 만든다. 마왕 주변에서 무서운 보랏빛 광채가 퍼진다. 그리고 마왕 주변의 레이저가 괴물을 향해 발사되어 괴물은 하늘을 울리며 폭발한다. 사실 이것은 쿠나이가 만든 게임 세계이기 때문에 그는 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 괴물이나 아까 그 소녀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방금 전에 끔찍한 힘의 소녀는 목숨을 살려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마왕은 그 소녀를 잡아먹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두 사람이 대화한 후 소녀는 방금 전의 힘으로 봤을 때 천사가 아니라면 마왕 대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마왕은 자신의 이름이 쿠나이라고 확신한다. 그 소녀의 이름은 아쿠이다. 쿠나이가 일본에 대해 물어보자 그녀는 그 나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곳이 성광국이라고 소개하며 여기 사람들은 모두 사마 천사를 숭배한다고 한다. 사마 천사 아래에는 세성녀가 있고 그 다음에 성기사들이 있으며 성교라는 조직이 있다. 이런 역사만 들어도 쿠나이 머리가 아파. 그리고 그는 문득 생각했다. 혹시 쿠니가 소환된 사람일까? 쿠니는 아쿠에게 목욕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이상했다. 그녀는 자신이 목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맑은 물 속에 푹 빠져들었다. 하지만 아쿠는 쿠나이가 자신을 깨끗하게 씻기기 전에 고기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했다. 결국 쿠나이는 관리자 권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블랙홀을 열었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아쿠에게 목격되었다. 하지만 이 소녀는 꽤 과하게 생각했다. 그는 조리도구를 꺼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청년이 꺼낸 것은 수건과 비누뿐이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비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지 못해서 그녀는 매우 불안해했다. 쿠는 자신의 전자패널을 열고 모든 것이 인피니티 게임과 같다는 것을 알았다. 전투를 통해 점수를 모아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했다. 청년의 기술 점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그는 걸으면서 계산하고 기술을 향상시킬 방법을 찾고 있었다. 쿠나이는 아쿠에게 방금 전에 보았던 괴물들이 여기서 자주 나타나는지 물었다. 그녀는 강하게 반응하며 말했다. 만약 그들이 여기 너무 많이 나타난다면 아마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그들의 아지트에 대해 물었다. 거의 자신의 비밀을 말할 뻔했지만 그녀는 그 괴물들이 GR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이 소원숲에서 봉인되었다고 말했다. 쿤나이는 아쿠에게 자신을 데려가라고 했고 그녀는 동의했다. 하지만 섬세한 남자인 그는 그녀의 다리가 이동하기 불편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는 자발적으로 그녀를 등에 업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왕님을 더럽힐까 두려워서 동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지금까지 마을 사람들에게 짐이 되어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사람들의 쓰레기를 줍고 배설물을 치워야 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에게 만지면 더러워질 것이라고 더 씁쓸한 말을 했다. 그러고 나서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괴물들에게 제물로 바치기로 결정했다. 정말 불쌍한 소녀다. 하지만 그의 섬세함은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등에 업었다. 가는 길에 쿤나이는 작은 노트에 글을 적어 아쿠에게 읽어주었다. 정말 놀랍게도 그 글자는 아쿠가 모두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고향의 언어와 여기의 언어가 같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또한 소원숲의 신전이 돈을 던져넣고 기도하는 곳인지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곳에서 천사들이 신전의 힘을 사용해 지하를 봉인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신전에 도착했다. 쿤나이는 예민한 후각을 가지고 있어 위험한 냄새를 맡았다. 들어가자마자 그는 이곳에 피로 물든 시체가 매우 많다는 것을 보았다. 걷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눈앞에 꽤 무서운 외모의 여성이 나타났고 바로 여신의 조각상이었다. 그녀는 그가 마왕임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또한 자신이 수많은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이 그녀가 무엇을 알았는지 모른 채로 화를 내는 마지막 순간일 것이다. 그리고 누가 그를 소환했는지도. 그녀는 또한 저곳에 널려있는 시체들이 마왕을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괴물들이 그 일을 막기 위해 봉인을 스스로 깨뜨렸다. 그는 단 하나의 소원만을 비셨다. 현재의 세계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 소원은 이전의 소원과 반대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마지막 손님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해골 모양의 반지를 선물했다. 하지만 기뻐하기보다는 쿤나이는 이것이 처벌과 같아 더 충격적이었다. 나가면서 아쿠는 그의 소원에 대해 궁금해했다.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고 최근에 도시가 있는지 물었다. 쿤나이는 그녀에게 지도를 그려서 혼자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그녀는 슬퍼하며 자신은 마왕과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 순간 마왕은 동행이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다. 두 사람은 아쿠의 마을로 돌아갔다. 도착하자마자 주변의 주민들이 몰려나왔다. 그는 은신술을 사용하고 채팅 기능을 사용하여 그녀와 대화할 수 있었다. 그녀의 머리 주위에는 마왕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그는 아쿠에게 자신이 근처에 있다고 말해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아쿠를 조롱하며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쓰레기 같은 그녀가 이 마을에 돌아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친구의 불만을 느낀 순간 아까의 반지가 어두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반지가 말했다. 불만이 있다면 모든 것을 파괴하라고. 그러나 마왕은 이것이 게임일 뿐이라며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반지는 계속해서 이것이 바로 그가 만든 황량한 세계가 아니냐고 말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환상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친구를 위해 마을 사람들이 던진 돌을 막기 위해 일어섰다. 그들이 마왕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자 그들은 다시 아쿠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런 쓰라린 말을 듣자 쿤나이는 불꽃의 칼을 발사하여 마을 전체를 불태웠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업고 도망쳐 아쿠를 괴롭혔던 그 끔찍한 마을을 떠났다. 이제 그녀는 매우 기쁘다. 왜냐하면 앞으로 마왕과 함께 다음 모험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딘가에서 기사가 성녀 루나님을 호위하며 마왕을 정복하러 가는 길이다. 루나는 혼자서도 너무 자신감이 넘쳐 성녀 따위는 필요 없었다. 지룡의 땅에서 한 병사가 우엔고 대장에게 루나가 2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다고 보고했다. 루나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의 몸이 들떴다. 우엔고는 루나가 그들을 정복하러 온다고 생각했으며 그녀와의 대결이 매우 기대되었다. 쿠나이와 아쿠 두 사람도 지룡의 땅으로 향하고 있었다.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 그들은 여기서 캠프를 치기로 결정했다. 마왕은 계속해서 블랙홀이란 것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는 생존용 상자 2개를 꺼냈다. 그가 합체하자 놀랍게도 거대한 기지가 눈앞에 나타났다. 기지 안은 마치 소형 호텔과 같았다. 쿠나이는 그녀에게 목욕하라고 했고 그는 온천에서 휴식하라는 이상한 말을 했다. 이런 것들은 현실 세계에만 있는 것 아닌가? 아쿠는 그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마왕님의 말에 순순히 따랐다. 푹신한 침대 위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쿠나이는 자신이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지 고민했다. 돌아갈 방법에 대한 생각이 항상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겉모습은 마왕이지만 실제로 그의 영혼은 평범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가 있는 세계는 인피니티 게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옛 세계로 돌아갈 명령이 있을 리가 없다. 다음 날 두 사람은 계속 길을 떠났지만 조금 가다가 지룡패에 매복을 당했다. 군대는 이것이 루나가 꾸민 함정이라고 생각하고 돌을 던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게임 서버에 대해 잘 아는 마왕은 그들이 자신에게 화살을 쏘도록 시도했다. 예상한 대로 이들은 레벨이 30에도 미치지 못해 마왕을 쓰러뜨릴 수 없었다. 지룡 대장이 마왕의 기세를 칭찬했다. 2번이나 지나가면서 대장은 농담을 계속하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위협하며 마왕을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그런 위협은 마왕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늙었다는 말에 그는 즉시 화가 나서 그 대장이 마왕보다 더 늙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늙었다는 말로 다투기 시작했다. 다투고 있을 때 마왕은 뒤에서 기습당했다. 다행히 그는 반사신경이 좋고 돌아서서 한 방을 날려 그를 멀리 날려보냈다. 가벼운 한 방이었지만 그를 바위에 부딪히게 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를 마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마법사로 생각했다. 그때 루나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녀는 그에게 마법 공격을 퍼부었. 마법의 빛이 마왕에게 닿았을 때 방어 매트릭스는 작동하지 않았다. 마왕은 그녀를 결코 높게 평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진실은 불편한 법. 그녀는 오늘 성녀 루나가 모든 악마를 처치할 것이라고 분노하며 말했다. 마왕의 몇 마디 도발로 루나가 그의 병사에게 그를 잡으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약한 신분으로 어떻게 마왕에게 닿을 수 있겠는가? 도착하자마자 방어막에 의해 멀리 밀려났다. 마왕이 가는 곳마다 병사들과 마차가 쓰러졌다. 마왕은 루나에게 다가가 그녀를 안아 올렸다. 그는 자신을 공격한 자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여자를 상대로도. 그리고 그는 루나를 엉덩이를 여러 번 때려버를 주었다. 그녀가 울며 아프다고 애원하는 것도 상관하지 않았다. 이 장면은 정말 말문이 막혔다. 루나에게서 돈을 얻은 후 두 사람은 상업도시로 계속 나아갔다. 마왕은 아쿠에게 한 천의 고기를 사주었다. 그것은 그녀가 처음으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것이었다. 그들은 한 호텔에 도착했다. 가장 좋은 방을 요청했지만 접수원은 큰 방은 그 말을 하나 써야 한다고 말했다. A는 안 된다고 말하며 마 대왕을 언급해 이 노인이 겁먹게 만들었다. 쿠나이는 자신이 마 대인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재빨리 말했다. 그것은 노인의 혼란을 조금 덜어주었다. 마왕은 자신의 여동생을 시골에서 데려오는 듯했다. 그녀는 정말로 이런 고급스러운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저녁을 먹기 전에 그들은 옷가게에 들어가 옷을 사기로 결정했다. 가게에 들어서자 직원들은 그들이 부유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정말 돈이 눈을 멀게 하는구나. 마왕이 가장 큰 단위의 돈을 꺼내자 가게의 모든 직원들이 그들을 맞이했다. 가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쿠와 그녀의 사슴을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왕이 큰 돈을 써서 옷을 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가 많은 땅과 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녁을 즐기고 있는 동안 루나가 그들을 찾아왔다. 그녀는 들어와 그들이 자신의 돈을 사용한 이유를 나무라는 말을 했다. 마왕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과할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엉덩이를 맞고 싶지 않다면 앉아서 이야기해라. 마왕은 사과의 의미로 각 테이블에 한 병의 술을 후하게 제공했다. 마왕과 아쿠가 방으로 돌아갔을 때 루나가 돈이 없어서 방에 머물 수 없다고 방해했다. 루나는 애처로운 표정으로 울었다. 마왕은 그녀가 거래내서 지갑을 돌려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 사람의 방에서 자고 싶다고 했다. 그들은 당연히 마 대인이 거절할 수 없었다. 장면이 다른 곳으로 전환되며 한 대의 마차가 다가왔다. 그곳에는 대영이라고 불리는 소녀가 있었다. 아마도 루나의 언니가 그녀를 찾고 있는 것 같다. 루나와 아쿠는 언제부터 서로 친해졌는지 모른 채 함께 목욕을 했다. 바깥에서는 쿠나이가 인피니티 게임에 대해 더 알아보았다. 그는 각 캐릭터가 소지할 수 있는 아이템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루나와 아쿠가 나왔다. 쿠나이는 루나에게 천사에 대해 더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녀는 천사 사마가 괴물을 봉인할 때 힘을 다 써서 세상을 떠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성스러운 왕국의 신과 연인의 신이 이 왕국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한편 루나의 언니는 가우 도시 근처까지 다가왔다. 신들의 자매는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다. 그 미친 행동에서 대화하는 모습만 봐도 이 집안은 서로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여신은 마왕이 진짜일 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녀의 군인들은 누군가가 리오를 죽였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마왕은 곡식을 구하는 여행을 시작했다. 현재 그의 지갑에는 한 푼도 없다. 그는 한 상점에 들어가서 좋아하는 차 한 그릇을 팔기 위해 화려한 말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사실 이 차 주전자는 쓰레기 같은 것들로 만들어져 있으며 기술 점수를 추가할 수 있다. 그는 관계의 담보로 큰 금화 하나를 요구했다. 이 가게의 노인은 마왕에 대한 몇 가지 소문을 들었고 그가 여기 왔다는 사실을 누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돈이 생기자 그는 곧바로 루나와 아쿠를 생각했다. 그는 그들을 맛있는 한 끼를 대접하고 싶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한 여성의 목소리를 들었다. 더군다나 주변에는 많은 경비병들이 있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성녀 킬러킨이었다. 그녀는 루나에게 나와 만나라고 요구했다. 분명 그녀는 동생을 찾았을 것이다. 루나를 책망하는 동안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무리들이 킬러킨을 공격했다.
성녀들에게 재앙이 내리길 기원하는 신조였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녀는 단지 검을 휘두르기만 하면 모든 불덩어리와 아이스 해머가 멀리 날아갔다. 마왕은 눈앞에 있는 이들이 자신이 소원기도당에서 본 녀석들과 똑같이 생겼다는 것을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들은 사탄주의 그룹이다. 두 자매는 함께 힘을 합쳐 이 사탄주의자들을 물리쳤다. 이 그룹은 정말로 그들의 상대가 아닐 것이다. 갑자기 한 놈이 악기를 들고 나타났다. 그가 그것을 열자 검은 액체가 쏟아져 나왔다. 이 검은 액체는 나락이라고 불린다. 상황이 좋지 않음을 깨달은 마왕의 반지는 계속해서 구우라는 소리를 그의 머리에 쏟아냈다. 냉혹한 생각이 마왕에게 모든 것을 죽이라고 재촉하고 있다. 이제 마왕은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다. 그는 캐릭터 전환 명령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밝은 빛의 원천이 나타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했다. 그 빛 속에서 잘생긴 청년이 흰색 옷을 입고 백룡의 형상을 뒤에 두고 나왔다. 사탄주의자들은 많은 생각 없이 바로 공격해왔다. 하지만 그의 한 주먹이면 그들 모두를 멀리 날려버릴 수 있어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었다. 그는 두 번째로 그의 초강력 펀치를 사용하여 각각의 적들을 무참히 두들겨 팼다. 그의 주먹은 너무 빨라서 보는 사람들은 잔상이 남기만 했다. 그리고 그는 적들을 모두 처치했다. 킬러키는 너무 멋져라고 외쳤다. 굳은 표정의 소녀도 이 남자의 강력한 외모에 마음이 흔들리지만 그는 여기 장소가 어딘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성녀에게 경고한다.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말해. 내가 구하러 갈게. 이 친절함의 킬키는 폭발할 것만 같다. 제로안이라는 남자는 몇 마디만 나누어도 성녀를 매료시킨다. 에라는 소리가 길게 이어지며 이시우는 한 벽에서 마왕을 발견했다. 그는 그 롱맨 때문에 미쳐버릴 듯한 상태인데 그가 이렇게 어리석고 범죄 냄새가 나는 캐릭터를 왜 만들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해 실망스럽다. 유키는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미칸이 달려와 방해한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녀는 여전히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 그들은 보상 사냥꾼이다. 여기에 여러 체포 영장 중에는 마왕 대인의 사진도 있다. 이제 마왕은 루나의 원치 않는 경호원이 되었지만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그들의 모험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유키와 미카는 함께 보상 사냥꾼의 여정을 떠난다. 소프는 그들이 선택한 시작할 괴물인데 유키는 아름다운 소녀 같은 모습의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키가 왜 자신의 가슴이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아무도 그걸 보지 못하는데도 말이다. 이 남자는 정말 이상하다. S는 자신의 무리 중에서 매우 사나운 괴물이다. 그들은 매우 무서워서 도시를 통째로 공격하고 파괴한 적이 있다. 만약 그들이 많지 않다면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그들을 평가하고 있을 때 갑자기 M은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 그들은 전투 준비 자세를 취한다. 모래 속에서 사나운 늑대 무리가 나타난다. 정말로 이 늑대들은 많다. 대략 100마리 이상이 된다. 두 사람이 그들을 보자마자 곧장 도망친다. 그들은 이렇게 많은 늑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마왕의 차가 잠시 멈춰 그가 담배를 피우고 루나는 옷을 갈아입는 동안 대마왕은 자신의 스킬 포인트를 올릴 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현재 그가 하는 유일한 것은 전투를 통해 자신의 점수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갑자기 마차 기사가 그를 부른다. 멀리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때문이다. 대마왕에게는 좋은 기회다. 그의 눈앞에는 사나운 늑대 무리와 그쪽으로 달려오는 주키와 미칸이 있다. 하지만 마왕은 그 늑대들을 보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한다. 정말로 너무 많아서 그가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마차 안에서 KH 앵길 자매는 밖의 상황을 전혀 모른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 놀이를 하며 옷을 고쳐주고 있다. 아마도 소리가 너무 커서 두 자매는 창문을 쳐다보며 늑대 무리를 본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두려움을 느낀다. 마왕은 그들과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움직일 필요는 없다. 아마도 그가 이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침착함을 되찾은 후 한 마리 늑대가 마왕에게 공격했다. 방어막이 즉시 작동하여 그 늑대를 한쪽으로 날려버렸다. 지금 마왕의 손 아래 모든 것은 마치 쓸려 없어질 모래알과 같다. 그는 자신의 3가지 필살기를 직접 사용했다. 첫 번째 스킬은 피가오로 꽤 많은 늑대가 공격에 걸렸다. 하지만 이 늑대 무리는 숫자가 많아. 그는 모래폭풍을 만들어 늑대들을 한 곳으로 몰아넣었다. 마지막 필살기. 마왕은 수천 개의 불꽃을 그들에게 발사하여 모든 것을 폭발시켰다. 운 좋게 살아남은 늑대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꼬리를 내리며 도망쳤다. 몇 번의 필살기로 마왕은 이런 짐승들의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이길 수 있었다. 주키와 미카는 여기서 마왕이 떠돌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확신이 없었다. 마차 안에서 두 소녀는 지금 마왕의 힘에 완전히 감동하고 있었다. 마왕의 스킬이 업그레이드 되었다.
그는 몇 가지 더 생각할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전에 아쿠와 함께 있던 기지를 꺼내 두 소녀가 쉴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마차를 몰던 남자는 여전히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기지에서 말에게 먹이와 물을 주기로 했다. 마왕은 이 아저씨가 방금 일어난 일에 당황하지 않고 용감하다고 칭찬했다. 마왕은 그에게 담배를 피우라고 유혹했다. 이 담배는 마차를 몰던 사람이 좋아하는 것 같았다. 마왕이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그가 인피니티 게임에서처럼 누군가를 소환할 시간이다. 각 사람은 자신만의 스킬과 점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왕은 소환할 사람에 대해 확실히 생각해야 했다. 마왕이 소환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키리노라는 이름이다. 그녀는 의사이자 뛰어난 과학자였다. 그는 그녀가 마법에 맞서 싸울 무언가를 발명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큰 문제는 그녀의 잔혹한 경향과 성격 발랄함이다. 그녀는 만족을 위해 눈을 치켜뜨지 않고 누구든지 죽일 수 있다. 마왕은 그녀가 공격한다면 자신이 대처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 의사를 소환할 때 마왕은 그녀가 진행 방법을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을 설명했다. 필요한 것은 도시다. 과학의 모든 힘이 모인 곳이다. 인피니티 게임의 마지막 장소. 두 사람이 다가올 단기 계획에 대해 논의한 후 마왕은 그녀를 동료 두 사람에게 소개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아쿠의 발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어린 소녀는 다리를 쓸 수 없는 것 같았다. 의사가 귀여운 발을 진찰하러 갔다. 키리노의 손이 의료도구로 변했다. 몇 번의 동작만으로 그녀는 아쿠의 발을 치료했다. 아쿠는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의 발로 처음으로 걷게 되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고치를 벗어난 나비처럼 보였다.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아주 귀여워 보였다. 이것은 그녀가 마왕과 함께하는 첫걸음 연습이기도 했다. 아쿠는 다시 걸을 수 있어 매우 기뻐했다. 마왕에게 그녀와 떨어지지 말라고도 말했다. 하지만 그는 옆에 있는 소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나중에 사랑하게 될 남자에게 그런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쿠는 마음속으로 그 남자가 마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주키와 미칸이 자주 가는 술집으로 돌아갔다. 거기서 그들은 마왕 대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칸은 그가 매우 위험하다고 계속 말했다. 반면 주키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왕에게 자신의 몸으로 이 은혜를 갚고 싶어 했다. 정말로 병적인 생각이었다. 그의 말은 미칸을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가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주키는 신경 쓰지 않았다. 여러 에피소드가 지나고 검은 옷을 입은 무리도 서서히 등장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났던 드래곤에 대해 우토피아라는 리더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다. 그 이름보다 아마도 그들의 리더는 마왕의 등장에 더 흥미로워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마왕이 악마를 처치했다고 말했다. 결국 우토피아는 성국을 전복하라고 명령했다. 나락이 모든 것을 삼키게 하려고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를. 길을 가던 중 마왕은 죽음의 냄새가 나는 마을을 보았다. 그는 이 괴상한 마을이 어디냐고 물었다. 놀랍게도 이곳은 루나의 마을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마왕이 자신의 마을을 험담할 때 전혀 기쁜 기색이 없었다. 마왕은 루나가 마법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자신의 영토를 관리할 수는 없었다. 그녀가 세금을 지나치게 올리고 폭력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마을의 땅은 루나에게 맡겨졌다. 그녀가 그들의 사업이나 이익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캐릭터와의 채팅 기능을 활성화하며 마왕은 간호사가 루나가 교회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느끼는지 물었다. 그녀는 이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루나는 사회에 이용당하고 있고 이 가난한 땅에 맡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마왕은 루나에게 마을의 일부 땅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치료소를 열 수 있도록. 한 남자가 루나가 마을로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며 나왔다. 그는 마왕을 보고 놀랐다. 범죄자 전단지에 있는 그 남자였다. 루나는 자신이 마왕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로 이때 그는 땅의 일부를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의 말을 막았다. 그는 이 일이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왕은 루나가 이 땅의 관리자라고 날카롭게 말했다. 그러니 왜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하는가? 물론 그 남자는 즉시 부인했다. 마왕은 그가 루나가 이 마을을 명목상으로만 관리하게 한 것에 대해 계속 질문했다. 마왕은 그를 두려움 속에서 떠나게 했다. 마왕이 도로에서 당근을 심고 있는 토끼들을 보았을 때 그들과 대화하고 싶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이 마을 사람들을 정말 도와주고 싶었다. 그들은 이곳에 우물이 있는지 물었다. 조사해보니 우물의 지하수는 고갈되어 더 깊이 파도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수개와 토양 마법석의 가격이 매우 비쌌기 때문에 최근에 토끼들은 더 이상 당근을 재배해 팔 수 없었다. 마왕으로서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물의 공급을 회복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저급 아이템을 만들어서 도르래 하나를 얻었다. 그가 한 일은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 그는 종종 공기에서 모든 것을 꺼내왔다. 아무도 그가 방금 한 일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도르래 시스템을 설치한 후에도 사람들은 이 우물에서 물을 뽑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갈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왕은 아쿠에게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며 그녀조차도 쉽게 물을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모두가 믿지 않았다. 그 직후 그녀는 많은 물을 뽑아내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마왕만이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기술로 물을 재생시켰기 때문이다. 그는 이 물이 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토끼족은 이를 듣고 이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그는 비료를 꺼내 토끼족에게 주었다. 그들은 희귀한 물건을 얻어서 정말 기뻐했다. 마왕에게 이것은 그저 아이템에 불과했지만 이곳의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물품이 되었다. 이런 작은 일로 인해 루나의 마을은 원래의 침체된 분위기가 사라지고 다시 즐거워졌다. 그는 루나에게 이 일을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는 토끼족의 온천과 그가 만들 병원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물론 루나는 즉시 동의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보조금을 늘리고 그가 그녀를 위해 더 많은 옷을 사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제1성녀도 나타났다. 그녀는 마왕이 자신의 여동생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 걱정되었다. 두 가지 의견이 나뉘었다. 한쪽은 루나가 믿는 사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쪽은 그가 수배 중인 사람이라 루나가 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격렬하게 논쟁했다. 결국 제1성녀의 판단은 모든 일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 직후 키에우 엘퀸이 돌아왔다. 제1성녀는 그녀에게 루나의 상황을 물었지만 지금 키에우 엘퀸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녀에게 다정하고 부드럽게 대했던 롱인만 남아있었다. 비록 그녀가 항상 고집쟁이로 싸움을 좋아했지만 그는 그녀를 한 여자로서 부드럽게 대했다. 그녀는 롱인을 언급할 때 혼란스러워했고 그 남자의 인형도 있었다. 그녀는 정말 사랑에 덫에 빠진 것 같았고 언니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친숙한 술집에 S급 모험가 2명이 나타났다. 그들은 용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던 중 술집 주인이 마왕님의 현상금을 그들에게 건네주었다. 그녀는 이 사람이 자칭 마왕이라며 두 사람 모두 흥미를 느꼈다. 한편 미카와 주키는 마왕님이 그들의 타겟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멍하니 앉아있었다. 하지만 주키는 마왕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이 물건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했다. 마왕 측은 아쿠가 발을 완전히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들은 루나가 좋아하는 고급 술집에서 저녁을 즐기고 있다. 테이블 위의 음식들은 모두 인상적이며 산의 진미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함께 이 훌륭한 저녁을 만끽하고 있다. 한 여성이 다가왔다. 모두가 이 여인이 대부인님을 알아차렸다. 마왕은 그녀를 보고 놀라웠다. 그녀의 온몸이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예의 바르게 그녀에게 이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루나에게 그녀에 대해 묻기 위해 생각으로 대화하는 스킬을 사용했다. 루나는 그녀가 대부인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녀는 매우 유명하고 인맥이 넓으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듣고 대인은 그녀와 신뢰를 쌓으면 그들이 유리한 쪽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네 사람은 함께 앉았다. 부인은 마왕에게 이 승국에 대해 물어보았다. 승국에 대한 칭찬을 한 마왕은 여기에 모든 것이 그가 가본 도시들 중 가장 훌륭하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대부인은 여전히 어떻게 왕국을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마왕은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항상 주제를 가져갔다. 만약 그가 정점에 서게 된다면 몇 년 만에 대부인에게 천국이라고 불리는 것을 선물하고 싶다고 말했다. 테이블 아래에서 비밀스럽게 구멍이 열렸다. 그는 언급된 천국의 물건으로 비누를 꺼냈다. 대부인이 이 비누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유능한 조수는 비누가 상처를 치유하고 피부를 반짝이게 만드는 이점에 대해 극찬했다. 말을 마치자 부인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정말로 여성들의 피부가 빛난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왕은 모두의 피부를 빛나게 하기 위해 온천에서 할 일을 설명했다. 하지만 부인은 그가 과장하고 있다고 웃었다. 사실 마왕은 그의 모든 말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 온천은 단순한 목욕탕이 아니라 전기욕탕, 한방욕탕, 증기욕탕, 소금욕탕 등 다양한 욕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은 마왕이 있는 곳에서는 여기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온천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점과 감기에 걸린 사람의 면역력을 높이거나 근육 경련을 줄여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들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땅이 흔들렸다.
한 종업원이 뛰어들어와 사탄 숭배자가 공격하고 있다고 소리쳤다. 마왕은 그 말을 듣고 비웃으며 그 사람이 식사 후에 즐거운 시간을 원한다고 생각했다. 밖을 바라보니 이것이 동시다발적인 공격임을 알았다. 이번에는 마왕이 직접 싸우고 싶어 했고 그는 의사에게 모든 사람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루나는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러나 그의 재치 있는 입은 이번 싸움에서 그녀가 주요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그녀가 사라지면 누가 그녀를 지킬 것인가? 말을 마친 후 루나는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었다. 그는 아쿠에게 루나 곁에 있도록 하고 그들에게 식사를 편안히 즐기라고 말했다. 이 전투는 단지 오락으로 간주하라고. 마왕은 행동을 시작했다. 그는 이 집 지붕에서 저 집 지붕으로 날아갔다. 아래는 모든 것이 불타고 있었고 사파의 불길이 점차 모든 것을 태우고 있었다. 하지만 마왕이 모르는 것은 미칸과 주키가 등장했으며 두 사람의 힘도 상당했다는 것이다. 마법이 닿는 곳마다 모든 사제가 날아갔다. 두 젊은이는 이를 막을 수 있어 검은 옷을 입은 이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사제의 힘에 의해 포위당했고 창에 찔려 공격받았다. 검은 옷들은 아무것도 하기 전에 주키의 얼음 마법에 의해 손이 부서졌다. 꽤 많은 적을 처치했지만 그들의 수가 여전히 많아 두 사람의 힘으로는 이들을 모두 물리치기에는 부족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행히 마왕이 제때 도착했다. 그가 검은 옷들 앞에 나타났고 몇 가지 마법만으로도 모두를 땅에 쓰러뜨렸다. 죽기 전에 한 사파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악마를 소환했다. 그가 거대한 몸집과 무서운 얼굴로 나타났고 그는 모든 것을 이 공간에 가두는 마법을 사용했다. 그를 누군가 물리쳐야만 이 장벽이 깨질 수 있다. 자신의 성과에 만족하던 이 거대한 악마는 마왕에게 돌이 날아와서 그의 뿔이 반쪽으로 부러졌다. 마왕은 그를 못생겼다고 비웃으며 악마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도발적인 말을 했다. 마왕의 눈도 붉게 빛나며 악마는 한 발 물러섰다. 이때 생존 기술이 활성화되었다. 마왕은 게임처럼 10의 공격력을 추가로 얻었다. 마왕은 많은 공격력을 얻었고 그의 전신 마법은 무서운 빛을 발산하며 이 악마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악마가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마왕을 만나자마자 즉시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울기 시작했다. 마왕은 신경 쓰지 않고 말을 마치자마자 한 손으로 그를 하늘로 밀어 올린 뒤 불꽃을 쏘아 그 악마를 중앙에서 폭발시켰다.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왕은 필요한 임무를 끝내고 담배를 피우며 차분하게 있었다. 정말로 마왕의 힘은 장난이 아니다. 주변은 그가 한 일에 감격하며 환호하고 있었다. 심지어 주키도 마왕과 대화하려고 다가왔지만 마왕은 이것이 필요했던 일이라며 거절했다. 그가 다가가자 미칸이 막았다. 그녀는 마왕이 하고 있는 일을 믿지 못하고 친구가 뭔가에 속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타니스트 회관에는 노.L.Y라는 작은 체구의 소녀 티아렌이 새로 등장했다. 그녀의 출신도 아마도 귀족 혈통인 것 같다. 그녀는 유토피아와 대화 중이었고 그는 그녀가 실패한 혼혈아라고 말하며 떠나라고 명령했다. 뭔가를 깨우고 있다. 고급 술집으로 돌아가면 루나의 친한 친구들이 사타니스트와 싸움을 벌이고 있는 도중 다른 사람의 정신을 위로할 수 있는 뛰어난 광대 케미아가 등장했다. 그는 사타니스트가 제거하려고 하는 다음 목표가 될 것이다. 광대 케미아가 이 테이블에 다가왔다. 그의 눈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고귀하다는 것에 빛났다. 그는 의사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 그는 조금의 즐거움을 나누고 싶어 했다. 광대가 신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동안 그는 두 팔이 언제 빠졌는지 놀라서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아프지도 않고 이 의사의 몇 가지 마법 덕분이었다. 그녀는 쉽게 팔을 분리했다. 이것은 그녀에게는 즐거움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두 팔을 다시 연결했다. 그런데 반대로 붙였다. 그녀의 얼굴은 매우 침착했다. 그녀는 광대의 팔을 즐겁게 다시 연결해 주었다. 그는 기쁨에 넘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갑자기 오니가 광대의 귀에 다가가 가방 속 독약에 대해 속삭였다. 그는 약간의 냄새가 나고 살해하고 싶다면 제대로 하라고 위협했다. 근처에 계속 있으면 그녀는 분명 그를 조각조각 내버릴 것이라고 했다. 광대는 두려움의 소리를 질렀다. 다른 한편에서 와인킬러와 근육이 우람한 지휘관이 기괴한 적들과 싸우고 있었다. 멀리서 두 명의 섹시한 소녀가 있었다. 이들은 저급 악마들로 그들은 지휘관의 근육이 귀엽다고 칭찬하고 있었다. 갑자기 성녀가 마법 총알을 얼굴에 쏴서 반쪽 얼굴이 변형되었다. 사건을 정리할 틈도 없이 이 성녀는 한 악마를 처치해버려 악마는 분노했다. 반격할 틈도 없이 입을 열기도 전에 군대의 대장이 칼로 찔러 즉시 사망했다. 사타니스트들은 마왕에게 무참히 당해 매우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이 땅을 저주하겠다고 결심하고 한 생명과 한 악마를 교환하기 위해
모든 사타니스트가 피를 흘려 악마를 소환했다. 악마의 영혼이 콰인캐럴 주변 지역을 덮쳤다. 어둠의 왕자 에이리스라는 남자가 등장했다. 어둠의 왕자가 소환되는 동시에 제일 성녀가 발코니로 나왔다. 그녀는 끔찍한 에너지를 느꼈다. 그녀는 이것이 고위 악마라는 것을 즉시 알았다. 그녀는 성을 보호하기 위해 방업력을 즉시 사용했다. 왕자와 킹킬러가 마주쳤다. 하지만 그에겐 이건 그저 개미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눈에서 나오는 레이저로 지휘관을 쓰러뜨려 다치게 했다. 퀸은 갑자기 검을 놓고 대신 거대한 망치를 들었다. S급 모험가의 등장도 왕자를 두렵게 하지는 않았다. 성녀는 공중에서 날아올라 강력한 힘으로 내려쳤다. 하지만 어둠의 왕자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하늘에서 그들은 땅에 떨어져 싸움을 계속했다. 성녀는 방어 갑옷을 켰다. 왕자의 마법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 어둠은 그 방어 갑옷을 산산조각냈다. 여자에게도 롱쇼하지 않고 왕자는 성녀를 넘어뜨렸다. S급 모험가가 이 광경을 보고 무기인 티코를 사용해 왕자를 가격했다. 그는 이 무기를 막아냈고 악마의 생명을 지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갑자기 하늘에서 검은 물웅덩이가 떨어졌다. 떨어뜨린 사람은 초이. 그녀는 에피소드 시작에서 유토피아와 대화했던 소녀였다. 이 액체는 두 사람을 약화시켰다. 이때 어둠의 왕자 아리스는 다크니스의 날을 사용해 두 사람에게 직격했다. 방어 갑옷을 켰지만 그들은 여전히 벽으로 튕겨나갔다. 어둠의 왕자는 항상 인간을 조롱하는 말을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인간에 대한 증오가 가득한 것처럼 보였다.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은 마왕이 목격했다. 이제 어둠의 왕자는 성녀를 세계에서 내보내려는 계획을 세웠다. 마왕은 성녀와 힘을 합치기로 결정했다. 그러고 나서 큰 빛이 나타나고 점차 용인이 나타났다. 킬퀸은 매우 기뻐했다. 용인도 왕자와 마주쳤다. 왕자는 손을 들어 그를 치려했지만 용인의 발차기에 맞았다. 그로 인해 그는 하늘 높이 아프게 느꼈다. 이어서 그의 얼굴에 주먹이 날아가 방어막에 부딪혔다. 즉시 전기가 통했다. 유리한 상황에서 어둠의 왕자는 가장 빠르게 J of Darkness를 사용했다. 사실 이건 산책과 같았다. 이 마법은 용인에게 아무 어려움도 주지 않았다. 이는 어둠의 왕자를 충격에 빠뜨렸다. 갑자기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즉시 하늘로 날아올라 그녀의 몸을 관통해 피를 빨았다. 피를 빨면서 그녀를 모욕하며 그녀를 땅에 내던졌다. 아마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오래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녀의 기억이 떠올랐다. 죽은 줄 알았지만 기억의 조각에서 한 목소리가 들리며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입에는 불에 구운 과자가 물려 있었다. 그것은 용인이 그녀에게 준 지옥의 칼로리 과자였다. 단순히 목숨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뚫렸던 상처도 빠르게 회복되어 사라졌다. 롱인자는 그녀에게 미소 짓는 것을 권유하며 재난이 지나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에게 웃음은 오랫동안 잊혀진 무언가였다. 어둠의 왕자도 롱인자의 빠른 회복에 두려움을 느껴야 했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심장과 영혼을 바쳐 롱인자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그의 가슴이 열리기 시작했다. 수천 마리의 무시무시한 박쥐가 쏟아져 나와 하늘 위에 거대한 악마 박쥐를 형성했다. 그 박쥐가 땅에 내려앉아 롱인자를 영원히 떠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는 항상 최악의 우수라고 말하며 이 괴상한 박쥐에게 도전했다. 두 사람은 클로우처럼 서로를 향해 돌진했다. 불과 얼음의 CP가 전력을 다해 공격했다. 그는 그 박쥐의 이마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그리고 단 5초 만에 박쥐는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모든 적을 무찌르고 하늘과 주변의 색깔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마왕이 성녀와 대면했다. 그녀는 그가 전설 속의 마왕인지 이 왕국에 해를 끼칠 음모가 있는지 계속 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동생을 잊지 않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계속했다. 마왕은 두 사람이 서로 긴밀하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루나의 이기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동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놀라워했다. 마왕은 자신이 나중에 하는 행동을 지켜보라고 확신했다. 그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든지 상관없다. 그녀는 마왕에게 리웬 신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 그리고 더 알아보기 위해 도서관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성녀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성국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항상 생각했기 때문이다. 성녀는 꽤 혼란스러웠다. 성녀는 그가 도서관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동의했지만 리웬 신에 대한 정보는 마음대로 제공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방을 나설 때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오직 그녀 성녀가 너무 아름답다는 것만 기억했다. 그는 그녀를 두 자매와 비교했다. 두 자매가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 방금 전에 전투 덕분에 마왕의 스킬 점수가 많이 올랐다. 이 점수로 그는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보조원과 편안하게 온천을 만들 수 있다. 에쿠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처럼 서로를 껴안았다. 두 사람은 함께 도서관에 갔다. 에쿠는 책을 읽으며 아름다운 그림을 칭찬했고 마왕의 머릿속에는 다른 질문들이 떠올랐다. 그는 여신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그리고 괴물들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에쿠는 갑자기 마왕에게 강아지에 대한 동화책을 읽어보라고 했다. 그 책에는 던전이 언급되어 있었고 마왕은 도서관에 있는 한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그 안에 희귀 아이템을 주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많은 마왕들도 성녀의 몸이 물리적 피해에 면역인 것을 깨달았지만 마법에 대한 약점은 인피니티 게임에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어떤 방법으로든 마왕은 마법 저항력을 개선해야 한다. 마왕은 에쿠에게 먼저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그는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갔다. 갑자기 초이가 나타나 감정의 색깔과 인간의 영혼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마왕이 자신을 구해준 용인과 같은 혈통임을 보았다. 그는 초이에 관심이 없어서 그냥 떠났다. 초이는 마왕에게 그 용인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마왕은 그녀를 만나게 해줄 것이라고 했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고 초이는 그의 명령을 따르고 열심히 일해야 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 그가 하려는 것은 자신의 온천 직원 모집이었을 뿐이었다. 자신의 팀과 만나게 해주자 루나는 그 소녀에게 악마의 인장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마왕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다. 마왕은 순간이동 방법으로 토끼마을로 이동할 준비를 했다. 모두 불을 끌어안고 함께 갔다. 그 중에는 진짜로 끌어안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루나는 단숨에 자신의 영역에 도착한 것에 놀랐다. 거대한 군 병원이 눈앞에 세워지기 시작했다. 내부는 인간 세계의 병원처럼 매우 깔끔하고 호화로웠다. 전기가 없었지만 여전히 운영 가능했다. 두 사람은 시대에 따라 치료 비용을 책정하기 시작했다. 마왕은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비를 줄이려고 하고 귀족들에게는 비싸게 책정하려고 했다. 온천도 완공되어 매우 거대해졌다. 내부에는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었다. 마왕도 이곳에 매우 귀한 수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런 욕조에서 목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더욱 특별했다. 그는 토끼마을의 잘생긴 사람에게 홍보를 부탁했다. 그는 그들에게 집을 다시 지어주겠다고 약속했고 귀족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불법 카지노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마왕은 타하라를 추가 소환하기 시작했다. 타하라는 총을 잘 다루는 능력이 있어서 이 알비와의 마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타하라를 소환한 후 두 사람은 앉아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왕은 이곳에 대해 더 이야기하며 유의사도 여기 있다고 밝혔다. 유라는 이름만 들어도 타하라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마치 마녀와 같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와 함께 일할 수밖에 없었다. 시작하며 마왕은 타하라를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손님을 끌어모을 수 있는 세 가지는 온천, 병원, 공공목욕탕이다. 마을 사람들을 교육하고 그들이 이익을 얻도록 하여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왕은 너무 많은 요구를 하여 타하라가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마왕은 자신이 천재이므로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갑자기 마왕이 타하라의 어깨를 치며 전율이 일어났다. 잘 살펴보면 처음 그녀인 의사유와 접촉했을 때도 같은 느낌이 들 것이다. 마왕이 그를 유에게 진료받으라고 했지만 그는 계속 거부했다. 그녀에게 진료받는 것은 마치 저항하는 것과 같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타하라를 모두에게 소개했다. 최는 그의 색깔이 매우 밝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제 마왕의 아내를 중고가게로 데려갈 시간이 되었다. 이번에는 그가 작은 음악 상자를 가져와서 상인을 놀라게 했다. 그렇게 작은 상자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니 예술가가 필요 없었다. 마왕은 그 상자의 이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이 상자가 그의 세계에서 매우 인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것은 듣는 사람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번에는 마왕이 노인에게 물건의 가치를 스스로 정해보라고 했다. 물론 가게 주인은 고민하게 될 것이다. 만약 낮은 가치를 제시하면 마왕의 신뢰를 잃게 될 테니까. 그는 매우 영리하게 마왕의 세계에서 이 물건이 비쌀 것이라고 물었다. 하지만 마왕은 다른 방법으로 대답하며 물건의 가치는 상대방의 미적 안목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결국 마왕은 경매를 하면 얼마가 될지를 물었다. 두 사람의 가격은 15골드 동전이었다. 마왕은 금주머니를 들고 첫날 아쿠를 위해 구매한 옷가게로 가서 20벌의 옷을 추가로 주문했다. 하지만 마왕은 빨리 하고 싶었지만 20벌이라 시간이 빠르게 지나갈 수 없었다. 마왕은 시간을 더 지불하기 위해 4골드 동전을 나누기로 결정했다. 작업이 끝나면 추가로 2골드를 보너스로 준다고 했다. 당연히 가게는 눈이 멀어버린 듯 동의하고 작업에 착수했다. 마왕은 마을에 더 자주 물자를 운반할 수 있도록 식량을 준비했다. 마을 사람들을 처음으로 바닥 청소하는 작업에 교육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토끼공주는
이전에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약간 당황했다. 타하라는 소리치지 않고 오히려 그녀에게 친절히 가르쳐 주었다. 그는 이 온천 여관의 직원 유니폼이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다음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그는 약 3초 동안 허리를 숙이고 미소를 지으며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일주일 후 이 온천은 첫 손님을 맞이했다. 그 손님은 마왕이 이전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난 아내였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마을에 대해 매우 칭찬했다. 마왕은 한 2달 후에 더 좋은 마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마왕이 준 비누에 대해 칭찬했다. 그때 마차에서 한 노인이 하차했다. 그는 샘보의 농장으로 돌아온 병사였다. 그녀는 그를 이곳으로 데려와서 남은 짧은 시간을 즐기고 싶어 했다. 이 노인은 과거에 괴물과 싸우다가 눈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때 그녀는 그의 부하, 눈을 치료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의사에 대해 말했다. 그는 약간의 희망이 있다면 자신의 눈을 치료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 싶다고 재빨리 말했다. 세 사람은 마을의 병원에 도착했고 듀가 그의 눈을 검사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세계에서는 이 눈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작은 약을 꺼내고 그의 눈이 서서히 열리는 것을 보고 놀랐다. 주변의 모든 것이 점차 선명해졌다. 그는 다시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 눈물을 흘렸다. 부인은 성레마 동전 하나에 100배의 가치를 지닌 큰 금화를 지불했다. 유 의사도 부인과 친해졌다. 과거의 루나는 너무 가난한 소녀여서 수도의 큰 건물 앞에서 군인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조롱당했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고 언젠가는 성녀가 되어 이 사람들을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이들의 이름을 물었지만 그들은 관심도 두지 않았다. 단 2년 만에 루나는 성녀가 될 나이에 도달했다. 그녀는 성당에 가입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친한 친구가 반인으로 처형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친구의 죽음에 슬퍼했다. 2년 후 루나는 성녀가 되어 성광을 받았다. 갑자기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이것은 자신의 어린 시절의 기억에 대한 꿈이었다. 그 목소리는 마왕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부인이 오고 있다고 알렸다. 2 사람의 계획이 곧 실행될 예정이다. 그녀는 부인을 만나자 재빨리 그녀를 온천방으로 안내했다. 그녀는 이곳의 모든 것이 목욕실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또 한 명의 직원이 나와 그녀의 등을 문질러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서 모든 더러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다음으로 그녀는 머리를 감았다. 현실 세계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매우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부인이 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더러움을 없애는 방법으로 여겨졌다. 2 사람은 이곳의 모든 공간에 푹 빠져들었다. 부인이 휴양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여신에게 전해졌다. 그녀는 마왕이 자신의 여동생과 함께 부인을 끌어들였다는 것에 화가 났다. 그녀는 여동생이 사랑에 빠진 것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는 타하라를 만났지만 그녀는 매우 부드럽고 상냥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타하라는 더 많은 지역을 확장할 계획이었다. 그는 듀의 성격이 변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마왕 외에는 다른 남자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마왕 외에는 다른 남자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의도가 아마도 많은 돈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인이 준 동전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것은 마왕이 그녀를 좋게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일석이조로 그는 듀의 돈을 바꿀 수 있고 그녀를 영원히 편하게 해줄 수 있다. 그는 유가 자신의 상사를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듀가 왜 확장 문제에 대해 마담에게 의견을 묻지 않느냐고 물으니 타하라는 귀족들이 자신의 영토에서 무엇을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심각하게 말했다. 유는 마왕에게 건강검진을 요청하러 갔다. 이유는 모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병이 있을까봐 두려워했지만 그녀의 주된 목적은 마왕 곁에 가까이 가고 그의 몸에 닿기 위해서였다. 밤이 되어 아쿠는 마왕과 함께 잠을 잤다. 루나가 이야기하러 왔지만 아쿠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이 기회를 통해 그녀도 마왕과 함께 잘 수 있었다. 길을 가던 마왕은 모험가 그룹을 만났다. 그는 북쪽 미로에 대해 조언을 부탁했지만 사실 그는 마법 저항 물품에 대해 묻고 싶었다. 그러나 협회의 규칙상 외부인이 영토 밖의 것에 대해 알 수는 없다. 주키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를 기꺼이 가르쳐주고 싶어 했다. 주키는 마왕이 자신을 구해준 것에 보답하고 싶어 했다. 마왕은 빚질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그녀는 그를 술 한잔하러 가고 싶어하는 약점을 잡았다. 너무 많은 일이 발생하고 전투들로 인해 그는 피곤했다. 그래서 그는 조금의 술을 마시고 싶어서 따라갔다. 그들은 마왕을 익숙한 술집으로 데려갔다. 주인은 마왕을 보고 깜짝 놀랐다. 모두가 그를 위해 몇 잔의 맥주를 대접하고 싶어 했다. 주키는 마왕의 무릎에 앉아 그에게 맥주를 부어주려고 열심히 했다.
마왕이 한 모금을 마시자 주키가 그를 위해 맥주 한 잔을 함께 마시게 했다. 그렇게 해서 마왕과 키스할 수 있었다. 마왕이 만지는 모든 것을 주키도 가져갔다. 그녀의 머릿속은 정말로 엉망이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마왕은 이 지역의 모험가 시스템에 대해 물었다. 그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 괴물 사냥을 간다고 알려졌다. 협회는 외부에서 요구를 받는다. 모험가는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 더구나 이들은 괴물의 부위를 가져갈 수 있다. 이 부위는 공회에 다시 팔린다. 부위가 좋을수록 가격이 높다. 모험가는 등급별로 나뉜다.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대우와 좋은 조건을 받는다. 마왕은 미로에서 얻을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추가로 물어보았다. 그 물품은 무기나 갑옷일 수 있다고 알려졌다. 그것은 기본 금속으로 만들어진 5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그것은 괴물의 송곳니, 가죽, 비늘로 만들어진 물품이다. 그리고 특수 재료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고급 물품도 있다. 성녀가 사용하는 특별한 물건인 지팡이와 마법펜 같은 것들입니다. 이름 없는 물건도 발견할 수 있으며 그럼 탐험가는 이름을 지을 권리가 있습니다. 마왕은 유용한 가게에서 물건을 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마법 저항 신발이나 단단한 비늘을 베는 거울 같은 것들이요. 마왕은 4급과 5급 마법을 저항하려면 유니크 레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왕은 북쪽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지키도 따라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마왕은 누군가가 안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모든 부하들은 온천을 운영하기 위해 마을에 남아있어야 하니까요. 그들은 가장 아름다운 성녀가 사랑의 신에게 성스러운 지팡이를 사용하여 왕국 내에서 순간 이동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팡이의 모든 마력은 그녀의 능력을 증가시키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그녀가 서 있는 방의 마법원과 결합하여 신의 마법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루나를 구하기 위해 싸우던 협상 테이블에 앉은 마왕이 루나를 붙잡고 있는 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루나의 마을로 순간 이동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에 그녀는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어가자마자 타하라에게 발견되었고 그는 그녀를 마법을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느껴서 그가 하는 말에 모두 순종했습니다. 갑자기 루나가 나타났고 그녀는 왜 언니가 여기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일 성녀는 그녀에게 돌아가라고 요청하지만 루나는 마을을 만드는 데 바쁘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제일 성녀는 마왕이 이 마을을 몬스터들을 모을 기지로 사용할 것이라고 과도하게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루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습니다. 제일 성녀는 온천에 가서 목욕하도록 안내받았습니다. 그녀는 여기에 현대식 욕조에 놀랐지만 남자 목욕탕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밖으로 나가자 마왕이 뜨거운 온천에 몸을 담그고 있는 것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마왕이 자신을 매복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마왕은 어린애들이 규칙을 모르고 시끄럽게 굴 뿐이라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마왕은 성녀가 소리를 지르면 자신의 명성이 무너질까봐 최대한 차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름도 허사로 돌아갈 것입니다. 마왕은 누군가가 그를 사랑의 올가미에 빠뜨리려고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고 책임자가 이런 일에 연루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녀에게 왜 이 먼 길을 마왕을 찾으러 왔는지 직접 물었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일이 있어야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마왕은 그녀의 외모가 지금 그를 힘들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수건을 던져주었고 지금까지 성녀의 몸을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호수로 들어가 몸을 담갔습니다. 정말 성녀는 마왕의 말 때문에 과도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첫 마디를 꺼내자마자 그녀의 시선은 마왕의 매력적인 가슴에 닿았다. 마왕은 그 사실을 아는 듯 마음속으로 분명히 남자 몸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성녀는 남자의 몸을 처음 보게 되어 부끄러워했다. 그녀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왜 마왕이 부인을 속였는가? 그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했다. 루나와 부인은 자발적으로 이 마을에 남아있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화가 나서 마왕에게 다가갔지만 그가 그녀를 밀어냈다. 그는 사람들이 이 마을에 남아있는 이유는 이 호수 때문이라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마왕은 그녀에게 진정하라고 하고 물속에 몸을 담그라고 했다. 잠시 후 성녀의 기분은 구름처럼 떠올랐다. 그녀는 이렇게 극도의 기쁨을 느낀 것은 처음이었다. 마왕은 이 노천 온천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익은 사람들을 바쁜 삶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모든 슬픔을 잊고 매 순간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다. 이 호수는 또한 사람들이 내일에 맞설 힘을 회복할 수 있게 해준다. 마왕은 성녀에게 한 잔의 술을 권했다. 그녀는 주저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왕은 이것이 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지도자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소극적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마왕이 그렇게 말한 것에 화가 났다. 그녀는 권능을 사용해 마왕이 준 잔의 독을 없앴다. 그러나 마왕은 정직한 성격으로 그녀에게 이 왕국에서 유일한 독은 그들을 지배하는 자들이라고 말했다. 마왕은 그들이 백성들의 비참한 삶에 관심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들은 그들과 등을 돌리고 전혀 수습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을 돕기 위한 계획도 없다. 마왕의 나라에서는 그런 자들을 무능한 자들로 부른다. 마왕이 하는 모든 말이 너무 정확해서 성녀는 반박할 수 없었다. 성녀는 마왕의 사케잔에 입술을 대었다. 마왕은 다시 빼앗아 마시며 그녀가 그와 입맞춤을 한 것 같아 당황했다. 그는 그녀가 어린애인지 처녀인지 모르겠다고 비웃으며 어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우연히 그 말은 성녀를 마왕에게 화나게 만들었다. 그녀는 마왕이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마왕은 그녀의 강인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성녀는 가장 아름답다. 여전히 화가 나서 마왕과 그의 동생들이 그녀가 강인하다고 말했다. 그들이 그녀를 돌처럼 생각하는 건가? 마왕은 그녀의 분노와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더 이상 방법이 없었던 마왕은 자신의 신비로운 문을 열고 성녀에게 천사 같은 광채를 선물했다. 너도 최선을 다하라고. 이 광채를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고 전해줘. 나는 내 적이 아니니까. 말을 마친 마왕은 물을 튕기며 사라졌다. 저녁 무렵 마왕은 성녀에게 혼자 마을에 가는 건지 물었다. 성녀는 혼자 간다고만 말하고 루이젠 신의 힘에 대해 밝히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마왕은 성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다. 성녀는 마왕이 자신을 어떻게 데려다 주었는지 모르겠고 갑자기 마왕의 허리를 감싸고 가까이 끌어당기며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안심시켰다. 그러고 나서 그는 순간 이동 마법을 사용해 성도로 갔다. 이 마법이 루이젠 신의 능력과 같아 놀랐고 천사의 힘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정말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마왕이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 주었다. 그는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성녀는 마지막으로 그가 도대체 누구인지 물었다. 마왕은 막연하게 그저 미래에 그녀와 힘을 합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이전에 말했듯이 마왕은 루이젠 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다. 성녀는 왜 그가 루이젠 신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마왕은 자신이 신전에 의해 소환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성녀는 그가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루나와 부인이 그렇게 쉽게 마음을 열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마왕이 떠난 후 성녀는 악한 사람이 천사의 광채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며 언젠가는 그를 다시 천사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북쪽으로 떠나기 전날 마왕과 아쿠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쿠는 마왕이 무사히 돌아오길 바랐다. 그와 동시에 트로이와 루나도 마왕을 만나러 갔다. 그들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밤이 되자 이유는 모르겠지만 모두 마왕과 함께 자러 들어가서 그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출발할 날이 다가왔고 마왕은 자신의 일을 보좌관에게 맡겼다. 그는 마을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하루하루 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지켜야 할 것이 많아졌고 마법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언젠가 그에게 적이 생길 것이라고 느꼈다. 마지막으로 타하라에게 만약 마을에 해를 끼치려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전부 처치하라.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마왕과 두 여성 모험가가 그들의 여행을 시작했다. 마왕의 말은 타하라가 그들의 첫 만남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그때 마왕의 초대를 거절했다면 아마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유는 마왕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했다. 영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